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 2가지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게 길어져서 저녁 식사까지 하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뉴스는 뭐냐? 새로운 것은 또 뭐냐? 아무래도 의정 갈등, 이 의대 정원 부분, 이게 의정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제 이게 당정 갈등으로 또 윤안 갈등,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통보하지 않고 원내대표를 통해서 오는 30일 이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석 연휴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연기해버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모르고 있던 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이 부분, 이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의 중재안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한동훈 측에서 이게 언론에 먼저 흘린 것이 아니냐,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불쾌감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연기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정면으로 지금 한동훈의 중재안은 의사 증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앞으로 중재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한동훈의 중재안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찬성한다, 이뇨한 최고위원도 찬성한다 이러는데 또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중재안보다는 정부의 안을 찬성한다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친윤 친한 지지자들의 또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도 한동훈을 찬성한다, 한동훈의 중재안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계속 중재안을 가지고 이 의사 측과 이 대통령실, 정부 측을 중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까지 대학별로 배정이 돼서 공표가 됐다. 입시 혼란이 온다. 지금 한동훈이 2026학년도 이 의사 정원 부분을 완전히 동결하자라고 한 것은 의사 정원을 2026년부터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건 의사 정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 또 국민들의 생각과 배치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이 중재안에 대해서 의사 측에서도,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측에서도 긍정적이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중재안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습니다. 양쪽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통령실, 의사 측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한동훈만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정확한 팩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지금 한동훈의 중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윤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 당정 갈등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도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의 중재안을 놓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이 의료 대란이 올 것이냐, 거기에 대비해서 각종 취할 수 있는 국가 안보와 같은 상황으로 보고 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이같이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데도 앞으로 계속 중재안을 내겠다, 중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팩트는 이건 그만큼 중요해서 풀고 가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뭐 어느 쪽이든 풀어야 한다. 지금 뭐 전공의들이 모두 이제 6개월 넘게 이 현업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야 한다. 어느 정도라도. 이게 계속되면 의료 대란이 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위험을 의료 대란이라고 볼 것이냐,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통령실, 한동훈 모두 이게 위기다. 어떤 방법은 찾아야 한다. 해법은 찾아야 한다. 이제 그 방법을 두고, 수위를 두고 차이가 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있는데 이 의정 갈등을 풀긴 풀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이 두 가지 팩트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정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해지더라도 이 의정 갈등, 이 의사수를 늘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찾든 추석 연휴 뒤에 찾든 찾긴 찾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는다. 당정이 갈등을 빚는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갈등을 빚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이 거듭 뭐 총선 때도 강조를 했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부분 이렇게 물러서면 이뤄내지 못한다. 의사 정원은 해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에 많은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속도 조절을 하자. 이게 지금 과학적인 이제 검증을 거쳐서 2,000명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꼭 그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숫자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한동훈 대표의 말도 맞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의 말도 맞고 윤 대통령의 말도 맞고 당정 갈등을 빚고 있지만 양쪽 말이 맞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양쪽 말이 맞는데 그러면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결국 모든 것은 속도와 수위의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갈등은 저는 많이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 정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생각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상식적이고 무엇이 더 국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정책이냐, 정책 추진이냐, 싸우고 토론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정적인 갈등,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충돌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정 갈등, 윤한 갈등, 그렇게 이 의정 갈등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책임감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갈등은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까지 이 의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이 입시 혼란이 오고 여기에서 양보를 하면 내년은 건드리지 못한다. 1,500명 정원은. 그건 뭐 한동훈 대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물러나면 의사 정원 부분이 물 건너간다. 라는 대통령실의 이 입장과 지금 의사 측은 전부 내년부터 다 지금 백지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중간에 서서 내년은 그대로 가고 2026학년도만 동결을 시키고 그 다음은 다시 조정하자입니다. 자, 한동훈이 무슨 결론을 내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쪽의 말을 놓고 윤 대통령의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26학년도 동결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집권 여당의 대표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중재안을 건의한 겁니다. 말 그대로 중재안입니다. 중재안은
양측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재안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중재안에 대해서 양쪽이 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당연합니다. 무슨 중재안이든지. 중재안을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고민하다가 내놓았는데 양쪽이 다 받아들이면 이게 이 의정 갈등이 이만큼 심각하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재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측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이미 의사 측에 최근까지 2025학년도는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2026학년도는 조정을 할 수 있다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500명, 그 다음 해도 1,500명인데 그 다음에 1,500명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 좀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몇 명으로 좋겠다라고 하면 조정할 수 있다까지 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500명 중에 절반 75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2026학년도 지금 한동훈의 중재안은 동결입니다. 이 0명이죠. 0명. 0명과 750명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안은 이 양측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일 겁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떤 중재안을 냈는데 동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지만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뭐 필요하다면 협의는 해볼 수 있다. 이게 아마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은 그동안 의사 측, 전공의 측과 많은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의사 측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사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통령실도 이 의료 대란 부분, 이 부분은 안보와 같이 본다라고 했습니다. 안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응급실 뺑뺑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안보라는 게 심각하다, 덜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는 우리 휴전선 전체를 놓고 어디 한 곳이라도 육해, 공군 어느 한 곳이라도 허점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완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응급 시스템, 의료 체계 모두가 완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을 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동결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게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가 의사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건 맞습니다. 의사 측에서 백지화 시켜라. 절대 안 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어느 지점에서 이 중재안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절충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와 있다고 봅니다. 의사들은 내년은 모르겠지만 2026학년도에 동결까지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왔다. 오늘 또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28가지 지금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전세 특별 지원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또 의사들이 반대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활동에 나서겠다. 이제 뭐 전면 파업이다. 또 뭐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파업에 들어갈지 모른다.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전체는 아니고 지금 일부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전체 총파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도 그동안 의사 측과 협의한 부분도 보면 2026학년도는 이 정원 숫자를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한동훈의 중재안, 이 완전히 동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동훈도 아마 이 동결까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양측 중간에 있어서 한동훈식의 답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다시 물은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절충안은 뭐냐, 중재안은 뭐냐,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 의료대란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구멍은 생기고 있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그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6개월 돌아오지 않는 저 전공의들이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면 돌아올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느냐. 또 2026학년도는 내년에 7,000명이 넘는 이 학생들 중에 유급이 생길 거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부분이 생긴다. 부작용이 생긴다. 그 부담까지 2026학년도로 가게 된다. 이 학습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안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습니다. 이건 시간을 갖고 계속 이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과정에서 당정 갈등 또는 윤한 갈등이 생긴다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갈등은 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의사 정원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그게 맞지만 지금 당장 의료 대란의 위험성이 오고 있다. 이건 예방을 하고 가자.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난리가 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 측이 워낙 완강하기도 하지만 이재명이 여기에 한동훈의 편을 들고 이재명에게 책임감이 있는 겁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는 또 윤 대통령의 의사 정원에도 편을 들어왔습니다. 또 지금은 한동훈의 편을 듭니다. 저런 무책임한 이 집단, 사람에게 이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걸로 가지고 과도하게 윤한 갈등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을 할지 모른다. 윤한 케미가 발휘될지도 모른다. 필요한 갈등은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두 가지입니다. 이 의정 갈등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거짓 선동하고 있는 이 친일 거짓 선동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 거짓 선동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김문수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자의 그 유튜브 방송에도 과거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는 같이 방송도 또 여러 번 했습니다. 같은 또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속이 시원합니다. 90, 95 속이 시원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할 말 제대로 하고 시원하게 뭐가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가 한 그 이야기,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느냐, 그게 굳이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꼬투리 잡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신원식 안보실장은 곧바로 오늘 국회에서 그런 김문수 후보자의 답변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도 표현이 김문수 후보자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일본 국적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영토를 강탈한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말도 뉴라이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게 계속 꼬투리를 잡혀서 논란이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가 많이 옳은 부분도 있고 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걸 모를 수는 없고요. 그 뉴라이트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김태효 차장은 또 그 뭐 친일 논란 와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김태효 차장이 계속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일본의 마음을 뭐 굴복시키는 것, 극복하는 것, 이게 자기의 말의 뜻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의 그 진이라면 그 표현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까? 일본을 우리가 진심으로 극복해야 한다. 자기 해명한 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될 일을 그 표현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아야 한다. 이 거짓 선동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오죽하면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가짜 뉴스는 정말 뭐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정이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95%가 옳지만 조금이라도 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